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3일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고고TV의 시청자분들 힘! 하고 가겠습니다. 고고TV가 요새 굉장히 고전 중이죠. 고전 중인데 그럼에도 고고합니다. 지금 이게 지선이 나 이렇게 그냥 뭐 양진영이 결집해가지고 지선을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민주당 놈들도 지금 불안하고 그 윤석열 신정부도 불안하다는 거죠. 국민은 마음을 안 준다는 거예요. 민주당 놈이나 국힘 놈들한테. 할 수 없이 당이 두 개뿐이었고 정의당이라고 남았는데 저것들은 맨날 정의당 애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죠. 비례의원들하고 심상정의하고 헷가닥 미친년 발언마다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니 국민은 갈 길을 잃었다는 거죠. 아마 2년 총선 후에 볼만한 일이 또 한번 벌어질 겁니다. 지방 권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역도지사가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방의회가 역시 문제가 돼요. 대한민국은 입법 권력이 지금 행정 권력을 아주 앞서가면서 행정 권력을 크게 공격하는 상태로 왔어요. 근데 국민들의 물직에 국회의원 저놈들, 뭐 지방의원들은 뭐 신문에 잘 안 나오니까 국힘 저놈들 좀 제발 좀 없애줘 하는 게 국민의 원성이었어요. 그래서 정권을 바꿔봤어요. 아니 바꿔봤는데 이거는 더 무식한 놈이 나타났네. 이런 경우죠 지금. 그러니까 또 국민들은 전쟁을 하고 있죠.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거기서 시대의 간을 보는 자가 나타났다. 간을 보는 자가 있었다. 그게 안철수라는 거예요. 안철수가 인수위에 들어갔으면 진짜 국가 미래 동력과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냈어야 되는데 하나도 나온 게 없다는 거죠. 물론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민주당 문재인이가 너무나 나라를 폐허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복구하는데 시간이 그거 복구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된다 하는데 그것도 맞는 소리예요. 복구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됐으면 폐허를 복구하면서 미래 먹거리 찾아가고 미래 동력을 갖다 구축하는 게 그 정부가 할 일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안철수가 인수위원장으로서 그래도 지가 모범생같이 했으니까 안철수의 능력도 나왔다는 거예요. 능력이 표시됐다는 거죠. 그런데 안철수가 또 정치적으로 다음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할까 말까? 그걸 갖다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역겹다는 거예요. 고고TV는. 안철수는 원래 간철수였고 안철수도 좋게 볼 적엔 저는 좋게 봐요. 그래서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 그 선거 기간 동안 끝까지 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윤석열의 그 품에 안겨가지고 지 실속도 못 차리고 이제 하나 갖고 나오는 게 이준석 쫓아내고 당대표 돼가지고 차기 정권을 먹겠다 하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수의 입장에서 윤핵관과 윤석열이 정권이 그렇게 독야청청 5년을 갈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니올시다라는 거죠. 그래 안철수 이게 항상 보면은 시비기를 해요. 정치적인 감각이나 또는 변곡점마다 끊는 정치적인 판단력이 대단히 부족한 애예요. 선하고 착하고 그런 건 있죠. 근데 안철수는 간철수였고 또 희대의 간철수가 간자미가 하나 나타났다. 그게 이준석이라는 거죠. 이준석의 가치는 미래를 열고 현실을 갖다가 부정하며 현실을 계획하면서 미래 정치인으로서 신진 정치인으로 나갈 적에 2050을 갖다가 아우르고 60대 아줌마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가치를 갖다가 추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윤핵관화가 돼가지고 윤석열을 바짝 붙어가지고 자기의 정치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고 무조건 윤석열 정권을 갖다 살리려 하더라. 물론 여당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의 공천도 지가 할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동훈한테 지시를 받고 윤석열이한테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런 건 여당 대표로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권성동이도 마찬가지고 권성동이 그러면 윤핵관의 핵심으로서 그러면 당장 사표를 내야 되는데 원내대표 사직을 내야 되는데도 나는 윤핵관이야 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준석이는 윤핵관인 권성동이 장제원이 한동훈이 따라다니면서 꼬리를 치더라. 이게 기가 차더라. 고고티브이는. 안철수가 분당갑에 출마하느냐 마느냐. 제가 벌써 세 번째 찍는데요. 박민식이라는 윤핵관 정무특보란 놈이 나 분당에 나가요 하고 선언을 했고 거기서 윤석열이가 잘해봐라 건투를 빈다고 응원을 해줬다고 만방에 나팔을 불고 다니고 안철수는 유승민이가 몰래 출마하고 이준석이가 불러내고 권성동이가 유승민 보고 나와주세요 경기도지사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나왔더니 이준석이는 나 몰라라 하고 말이야 죽여버리고 유승민을 권성동도 너 나왔어? 에라 김원혜 내보내 죽이자 해서 죽여버렸다. 그럼 안철수가 그걸 봤으니 분당갑에 출마할 분당갑은 분당갑은 특히 분당갑이 그래요. 분당을도 그렇고 분당 지역구는 중산층 이상들이 살고 보수들이 대부분 아파트 빌라니까 빌라도 조그만 빌라들 아니야 다다다다 큰 빌라들 엄청나게 많아. 분당 한 사람 분당 말하지 마. 근데 분당만 가면 이길지도 모르는데 출마를 하고 싶으니 유승민이가 윤석열, 이준석, 김은혜에 의해서 제거되는 것을 보고 보수 정치인이 제거되는 것을 보고 망설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안철수가 장제원을 만났다. 장제원을 만나서 전략 공천을 갖다가 원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안철수의 간접에는 전략 공천을 하고 전략 공천을 원했다. 장제원한테. 장제원을 억셉트 하겠죠, 당연히. 그죠? 안철수한테 인수위에서 장관직도 안 주고 국무총리도 안 시켰고 청와대도 못 들어가고 안철수가 원하는 미래 과학 수석도 안 해줬고 그냥 분당갑에 가서 이기시고 국힘의 의원직 가서 원내로 진출하셔서 이준석하고 붙는 게 어떻겠느냐. 그럼 윤석열이도 장제원을 만났다면 안철수가 윤석열도 만났다 하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나타나가지고 안철수가 분당갑에 출마하는 것을 장제원이가 만났다 하니까 이준석이가 우려스럽다. 만난 것은 전략 공천을 갖다가 윤석열이 한다는 소리인데 안철수를 박는다는 소리인데 이준석이는 안철수 너 처음에는 나 분당갑에 출마하라 이재명을 끌어내려고 그러더니 안철수가 출마하려니까 출마해 내가 도와줄게 하더니 하루 지나가지고 출마하면 내가 안 도와줘 박민식이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놈이 있냐 이거죠. 당대표란 놈이 줏대도 없고 무게중심도 없지. 응? 그러니까 오늘 장제원이를 만나고 안철수가 장제원을 만나고 윤석열도 만났다고 봐요. 쟤는 장제원이가 윤석열의 복심이 아니라 낭충 같은 놈이에요. 낭충 같은 거 알죠? 남자의 가운데 남자의 가운데 있죠? 방울 2개 달리고 하나의 방울은 장제원이와 하나의 방울은 권성동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만났을 것이다. 그런 전략 공천을 밀고 하는데 이준석이가 당랑거철같이 윤석열이랑 거대한 그냥 수레바퀴가 오는데 거기서 사마귀 같이 이렇게 해봐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죠. 이준석이가 반자기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관심도 없어. 안철수가 나오면 나는 내 분당갑 주민이라 그랬잖아요. 난 투표 안 해요 이번에. 경기도도 투표 안 하고 민주당은 찍을 수 없으니까. 분당갑도 투표 안 해. 내 일생 평생에 나는 투표 안 하는 게 이번에 처음일 거예요. 자, 이까지 설명을 드리고 재미있는 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윤석열 집무실과 지금 현재 여야가 대치하는 과정이 누가 유리하냐 지방선거에. 이 나쁜 놈들이야. 지방선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지방선거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지방선거 도백들이나 시장들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쳐요? 아니죠. 국가대사 중앙권력에 영향을 미치고 우린 거기 접하고 살지. 지방권력들이 주민한테 말이야 제대로 못하면 주민들이 막 뒤박아버리고 그러면은 지방권력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방권력 도백 시장들은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한테 잘해주려고 그러는 게 그
지방선거고 지방의회 풀뿌리 정치라 그러는 거예요. 응? 나 돌아버리겠어. 지방선거에 이게 4월을 거는 놈이 있다니. 민주당이나 그게 윤석열은 불안하고 국민한테 인정을 못 받았고 민주당 놈들은 공개적으로 무너뜨리자 이거고 미치겠다 진짜.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국회의원 선거도 아닌데. 그리고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로 일곱 군데 하는데 대부분이 국민의힘 놈들이 사표 던진 데야. 대부분이 거기 국힘 애들이 당 출신들이 될 거고 민주당 애들이 사표 던진 데도 민주당 애들이 돼요. 뭐가 중요해? 국회의원 의석수가 변동이 없는데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면은 근데 왜 이렇게 나라를 떠들썩게 하고 이거 쓰레기 언론들이 이렇게 아주 국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느냐 이거죠. 응? 데이터를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검수완박 문제는 민주당이 분리할 것이다 하는 게 국힘의 논조고 청와대 이전 문제는 국힘이 분리할 것이다 하는 게 민주당의 논조인데 검수완박 문제는 말이에요. 그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준석이가 말이야. 뭐 지민완박이냐? 드디어 민주당이 망했다. 우리가 망한 경험이 있다. 검수완박을 잘못했다. 천만의 말씀. 검수완박 문제는 지금 현재 여론은 싫어하지만은 그 근본적으로 보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 근데 저놈들이 적차적 정당수 없이 무대뽀로 저게 밀고 하고 국힘 쪽에서 무대뽀로 국민투표를 요구하니 이것들은 뭐 하는 짓이냐. 한 열흘쯤 있으면 내일이 끝나요. 내일. 오늘 5월 3일 오늘 끝나. 문재인이가 검수완박법 통과시키고 나면은 한 2, 3일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끝나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윤석열 쪽에서 바이든 방한하는 거 외에는 호재가 없더라.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된 게 정상회담만 하면은 그 정부의 지지율을 높여줘. 그게 조선이 특징이라니까. 하도 외침을 받고 조국무역을 하고 대국에 그냥 아부를 떨던 나라래 가지고 대국하고 이렇게 막 하면은 정상회담을 하면 야 대한민국 대단해 이런 거야. 난 그것도 싫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네티즌들이 부글부글하다. 응? 용산에 있고 용산으로 갔다가 이전하는 것을 보고 부정 감성이 저거는 안 좋다. 안 해야 된다는 게 69% 70%가 되더라. 끝까지 간다니까 용산 문제는. 용산 이전 고고티브도 끝까지 간다니까. 응? 윤석열이가 집무실료를 용산 이전 발표한 후에 용산 긍정 반응이 81%에서 부정이 69%로 그냥 역전돼 버렸다. 그리고 5월 10일 날 용산 이전하면은 좌파 언론들이나 일반 중도나 또는 고고TV 같은 경우가 그냥 모든 공격 포인트를 용산을 찾을 텐데 이게 검수완박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을 상사하고도 남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바이든이 와가지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회를 하지 않고 용산에서도 영빈관할 수도 못하고 신라 호텔 가서 빵빠르빵빠 오케스트라 부르고 말이지 아이돌 부르고 하면은 국민들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죠? 대개윤들은 내가 하는 말 무슨 뜻인지도 몰라. 미치겠다. 그리고 또 조국 시즌2 정호영 윤석열보다 검색량이 5배가 더 많더라. 조국 때 부정감성이 60%였다면은 요번에 정호에 대한 부정감성이 67%고 조국보다 7%가 높더라. 부정감성이. 근데 이거 하나 못 막는 당대표인 이준석이나 국힘의 의원놈들 그 103명, 108명의 번뇌들이 어떻게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정호영이가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정호영, 김인철. 나는 제일 나쁜 놈이 원희룡이라고 봐. 원희룡이. 응? 김인철이나 정호영이는 학자였잖아. 좋게 말하면은 선생이었잖아. 좋게 말하면은 선비였잖아. 좋게 말하면 책상 머리 앉아서
부정만 저지른 놈들이잖아. 근데 원희룡 놈은 국회의원도 몇 번 했고 3번인가 4번 했고 제일도지사도 한두 번 했고 이런 놈이 계속 거짓 인생을 살았더라. 응?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인데 도덕성이 하나도 없더라. 요번에 보니까. 근데 윤석열은 원희룡 의원을 통과시킬 원희룡 의원 장관으로 임명시키고 정호영이나 김인철 둘 중에 하나는 낙마시키려고 그럴 텐데 윤석열이가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만족할 것인가? 조국의 딸아들을 치듯이 정경심을 치듯이 윤석열이가 김인철을 치고 정호영이를 치고 또 이상민이를 치고 또 원희룡을 치면은 조국이보다 더 많은 구형량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저항을 못하는 국힘 내부 의원 꼴통들이 그 김영태라는 의원직이 없죠. 김영태 너도 너 성북구 어디니? 성북구 지역구가 너도 당하면 안 되겠다 임마. 아유 불쌍하다. 김영태, 김재석 또 누구야? 이준석 불쌍하다. 걔네 전부 다 저기 성북구, 노원구 그런 데만 어떻게 지역구가 있어? 하려면 확실하게 저항을 하라. 튀어나와서 청년당을 만들고 튀어나와서 새로운 보수당을 한 번 더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도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언제까지 너희들도 이준석 편에 서고 언제까지 너희들도 개혁보수로 아무 직함도 없이 계급장도 없이 하겠는가. 그럴 때 민주당의 박지원이 같이 확실하게 말을 하라. 너희는 윤희숙도 마찬가지고 정호영하고 김인철은 사퇴해라. 양심이 없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은 정호영이 김인철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친구들, 불알 친구들, 술 친구들을 장관으로 꼽고 청와대로 꼽은 윤석열한테 타겟을 갖고 공격점을 찾는 것이다. 안철수 얘는 시원시원한 게 없죠. 그죠? 나 이것 때문에 질려. 저번에 경선 때는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말뜻도 못 알아들어. 안철수 이놈아도 옛날에 내 유튜브를 보면서 지가 방송에서 고고TV가 나를 칭찬한다고 막 그러고 한심한. 지금 이준석이도 간제비로 변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